안녕하세요. 예, 아주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K-팝 1타 강사 최광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리플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주 출몰을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2025년 1학기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저희 유튜브를 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뭐 또 가요계에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 K-팝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여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1학기에는 어떠한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앨범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5년 1월 6일 날 여자친구죠.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이제 앨범이 나왔고요. 요 앨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레벨 하트, 이제 아이브의 노래인데 이게 2025년 1월 13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앨범 성적을 발표할 텐데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아이들의 민니가 이제 허라는 노래로 이제 앨범을 발매했고요. 2025년 2월 6일 날 리사가 본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왔죠. 글로벌 차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K-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뭐 리사는 뭐 우리 K-팝 그룹을 대표하는 그 블랙핑크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이 앨범은 특별하게도 해외 음원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판매량에서 빠진 점 저희가 진심으로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날 청아가 이제 스트레스 앨범을 냈습니다. 참 꾸준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죠. 2025년 2월 14일 날 얼스퀘이크 이제 지수가 이제 앨범을 냈습니다. 이 앨범이 이제 아무래도 블랙핑크 솔로 앨범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주목받았던 거고, 지수도 그 전에 이제 꽃이라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에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었죠. 우리가 또 주목할 그룹이죠. 키키 I Do Me 2025년 2월 24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SM의 또 새로운 여자 아이돌 그룹이죠. 하츠 투 하츠가 더 체이스란 앨범을 가지고 데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앨범 끝내주는 앨범이죠. 2025년 3월 7일 날 제니가 라이크 제니라는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중독성 있고 너무 멋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3월 10일 날 아일리시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이제 앨범들을 저희가 발매를 했고요. 3월 10일 날에 그 이지 멤버죠. 예지의 에어라는 이제 앨범들이 나오게 됩니다. 3월 14일 날 르세라핌의 핫이라는 앨범이 나와서 참 이때 굉장히 트렌디한 그 여러 가지 안무,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런 걸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3월 17일 날 엠믹스의 Know About Me라는 앨범이 나왔고, 3월 18일 스테이시가 베베라는 이제 앨범을 가져왔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지난번까지 어떤 이제 완성형 아이돌을 가고 있는 그 문지기가 스테이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성적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나의 사인이 3월 31일 날 발매를 했고, 이제 테디의 야심작이죠. 미아오의 핸즈업이 4월 28일 날 발매가 됐고요. 50-50죠? 자, 푸키 해가지고 4월 29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4월 30일 날 캐츠아이의 이제 난리가 나왔습니다. 이 곡은 또 이제 해외 음원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트리플 S 조용한 강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어 Are You Alive 이 앨범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성적 발표를 하는데 성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Good Thing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5월 19일 날 발매가 됩니다. 이제 뭐 영원한 우리 그 여자 가수의 어떤 스탠다드, 뭐 레전드 이제 이 반열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5월 27일 날 발매가 됐고요. QWER 6월 9일 날 눈물 참기. 역시 음원 강자죠. 어떤 노래가 나도 호성적으로 내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받는 밴드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가 6월 9일 날 립스 힙스 키스라는 이제 앨범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과감하게 3개 치겠습니다. 3개. 지금 뭐 캐대언의 열풍이다. 캐대언을 보고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듣죠. 헌트릭스 골든입니다. 이제 수많은 K-팝 가수들이 이제 커버를 했던 이제 그 노래가 수록돼 있던 이 앨범 뒤에 가서 엄청난 판매량을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엄청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지금까지 기존의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이렇게 우리가 성적 발표를 했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 고민을 많이 했어. 여기 뭐냐? 혼성이야, 혼성. 그러니까 혼성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에도 저희가 넣고 남자 아이돌 할 때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뭐 지금도 굉장히 핫한 그 앨범이 바로 6월 23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이죠. 이제 이게 소속사를 변경하고 멤버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나왔던 앨범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가수들이기 때문에 이 앨범의 어떤 흥행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역시 잘했어. 에스파 6월 27일 날 더티 워크라는 앨범을 갖고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앨범 하나하나 보면 이거보다 뭐 더 많은 어떤 그룹들이나 가수들이 앨범을 냈죠. 그래도 이 성적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 가수 쉽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가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가수들이 이렇게 매주 많이 나왔다는 의미죠. 아주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크 리스너. 이게 국내입니다. 국내 스트리밍 이용량 관련해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할 기준 30일간 1일이에요. 1일 최고 유니크 리스너 수에 대해서 하루에 청취하는 청취자 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많이 든다고 해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에 들었을 때 하나 이렇게 카운트되는 게 유니크 리스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스트리밍 이용량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클 차트는 어떻습니까? 스포티파이, 뭐 유튜브나 애플 뮤직, 뭐 이러한 뭐 엄청나게 해외 글로벌 OSP에 K-팝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 수집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 기준 30일간 1일 최고의 글로벌 스트리밍 수. 그러니까 뭐 데일리로 보니까 30일 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 스트리밍 수에 대해서 저희가 명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앨범 판매량.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피지컬 앨범 판매량 플러스. 요즘에 뭐 디지털 앨범이 많이 나오니까 디지털 앨범까지 합친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앨범 발매일 기준 4주간 누적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발표하기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수들이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내 청취자 수들을 데일리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일정 기간 나왔던 어떤 30일간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청취자 수가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발표된 앨범 중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순위를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민니 그 28,687명이 사실 이렇게 청취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14일차 정도 돼 있고 여기 판매량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떨어졌다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왔어요. 유니크 리스너 수 자체는 좀 아쉽지만 꾸준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좀 증명한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지의 멤버죠. 예지가 유니크 리스너의 최고치는 3857명이 됐습니다. 10일차에 이제 최고 기록을 나타냈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리사예요. 리사가 사실은 글로벌 스트리밍이나 이런 트래픽을 보면 엄청난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음악 장르가 조금 이제 좀 매니아적인 스타일이 좀 강하고 이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취자 수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는 33,214명 이렇게 들었고요. 1일차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8일차에 최고 기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리사의 국내 판매량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보면 리사라는 어떤 네임드에 비해서는 이제 순위가 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그 숫자로 이제 꾸준하게 가는 어떤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퍼포먼스가 좋고 그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리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일릿의 그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앨범이죠. 41,786명이 이제 최고 기록을 세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1일차에부터 이렇게 소폭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기록하다가 24일차에 최고 기록을 찍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문지기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던 스테이시입니다. 45,871명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 스테이시라는 네임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스테이시의 앨범은 워낙 음원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성적의 수치가 다소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테이시의 어떤 음원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완만한 표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11차에 최고 기록을 찍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제 완만하게 유지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리플 S. 사실은 뭐 뒤에 가서 이제 앨범 판매량을 보겠지만 트리플 S 반응이 좋아요. 48,120명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요즘에 나오고 있던 음원 특성이죠. 처음에 발매가 주춤했다가 쭉 올라가서 11차 깨에 보름되기 이전에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그고 이제 완만한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성적도 좋고 팬들이 집결하고 있어. 저희가 이제 이 판매량을 보면서 여기 좀 나중에 이 다음에 앨범도 기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원래 사실 그 음원 순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기록하는 가수인데 사실 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청아가 앨범 나올 때마다 제가 유심히 뮤직비디오도 보는데 완성도도 좋고 너무 좋아. 이제 그런 면에 비해서 조금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53,296명을 들었고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발매를 하고 떨어졌다가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6일 차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이 청아의 어떤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아이들 59,650명. 사실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음원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 아이들을 견줄 만한 그런 여자 걸그룹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외로 좀 주춤해요.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한참 위에 있어야 할 그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성격을 기록했지만 워낙 또 자체적으로 음악을 잘 만드는 기술도 있고 워낙 개별 멤버들의 역량들이 뛰어나니까 그 다음 앨범의 호성적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아이, 이게 난리. 사실 이거는 뭐 노래도 노래지만 워낙 그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팬들한테 완전히 압도하면서 와 여기는 진짜 실력파 그룹이구나. 와 칼을 갈고 나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6,156명이 들었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계속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언제요? 27일 날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멤버들이 앨범을 내고 뭐 방송 출연 같은 걸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올라가고 그 멤버들의 이제 음방 영상들이 짤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음원이 같이 뜬 케이스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7차. 이런 거 아주 좋은 겁니다. 50-50 사실 잘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잘 돼야 할 그룹. 69,311명이 들었어요. 9일차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도약을 하길 바라고 다음은 엠믹스입니다. 70,013명 정도입니다. 그래프가 이제 뭐 크게 등락이 없어. 이제 이게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No About Me 앨범. 엠믹스도 사실 각자 멤버들의 인지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아쉬운 성적이지. 이게 사실 팍 치고 올라야 되고 뭐 인지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댄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 나무랄 데가 없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그룹인데 지금 다소 그 유니클 리스너의 성적들이 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또 이제 좋은 또 곡을 또 선곡받아서 대중의 픽이 되면 또 이제 바로 올라가니까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진아가 성적이 꽤 좋습니다. 네임드에 비해서 75,602명이 들었어요. 여기도 이게 좋아, 이 느낌이. 자,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서 24일자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좋은 그래프라는 거야. 성장형 그래프라는 거야. 처음에 프로모션 발로 빡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찬찬히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폭탄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자친구, 옛날에 우리 가짜 친구라고 불렀을 때가 있었죠. 88,796명입니다. 물론 이게 뭐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작은 수치는 아니고 멜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통 우리가 100위 안에 든다 그러면 한 3만 명이 넘어야 돼, 유니클 리스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유니클 리스너에서 8만 뽑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력이 남아 있다. 한 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 성적을 보이다가 19일 차에 최고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는 사실 좀 더 위에 있었어요. 1일차부터 조금 떨어지다가 유독 8일차 여기에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되지만 여기 이제 뭔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의 모멘텀을 딱 치고 올라갔다가
사실은 여기서 뭔가의 트리거가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 전작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번 앨범들은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네임드를 생각하면 정말 가공할 만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예전에 그 꽃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보면서 소속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뭔가 진짜 칼을 갈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갖고 온 앨범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12만 5,300명이 이제 최고 기록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수라는 네임드가 있었으니까 발매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15일 날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츠투 하츠입니다. 체이스죠. 18만 492명입니다. 와, 이 수치는 이제 10만이 넘어가면 일단 무시하면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예, 성적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SM 소속 아티스트 신인 그룹이라면 조금 더 좀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두 번째 앨범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WER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신인의 풋풋함, 그리고 약간 이제 전통적인 기획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룹이 아니라서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룹인데, 지금은 아예 완숙미를 갖고 여러모로 뭐 연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 퀄리티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음원은 원래 잘 됐잖아. 유니클 리스너가 18만 725명이에요. QWER은 앞으로도 앨범을 내면 항상 중박 이상은 꼭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룹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의 인기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자체가 대중한테 어필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아오 19만 519명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테디가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집중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 멤버들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줘요. 이런 그래프가 좋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일차에 들어왔는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린 노래 중에서 곡이 안 좋은 노래가 없어. 일단 곡발이 있어야만 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앨범 발매하고 그 스타송이나 어떤 프로모션 활동에서 트래픽을 딱 모을 수 있지만 곡이 안 좋으면 바로 떨어지거든. 이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곡 자체가 힘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프로미스 나인,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모로 어떤 이 단계별로 봤을 때 중요한 단계에 왔던 그룹이다. 사실 프로미스 나인이 새로운 소속사의 둥지를 틀고 그다음 이제 멤버들도 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앨범을 냈을 때 이 멤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진짜 안 됐으면 너무 슬펐을 텐데 어떻게 됐어? 잘 됐어. 19만 616명입니다. 팀워크를 다시 살려서 이런 좋은 호성적을 냈다는 것이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도약뿐만 아니라 프로미스 나인, 그리고 그들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팬들의 어떤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롱런을 할 거다. 좀 이렇게 예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키키입니다. 키키구 스타시비아 22만 4,518명입니다. 사실은 이 성적이 타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너무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굉장히 색깔이 뚜렷하고 아주 뭐 음악적인 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유니크하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성적들이 유지돼서 네임드 있는 그런 그룹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세라핌 24만 1,370명.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제 르세라핌은 어떻게 보면 걸그룹 열풍을 이끌어간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던 거잖아.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곡발을 받으면.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네임드 있는 가수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완만하게 그리면서 성장 그래프를 해서 29일 차에 최고점을 찍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교 1등하고 2등 차이가 한 등 차이지만 그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 그만큼 인기 가수들은 이 수치를,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르세라핌은 그렸다. 에스파 34만 2,377. 사실 에스파의 전체 활동기를 봤을 때 분명히 주춤했던 기간이 있어. 넥스트 레벨로 완전히 도약했다가 그 후반부에서 약간 좀 떨어졌던 게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정상급 가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봐야지. 어떤 여돌의
원티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에스파를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에스파잖아. 여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노래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라이크 제니 36만 4,913명. 사실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수죠. 예. 제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가수. 그게 누구야? 그게 제니야. 그리고 제니가 솔로로 나왔는데도 성적이 좋았죠.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전 세계 어떤 트렌드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완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브 원래 전통적인 음원 강자죠. 얘기했잖아, 스타쉽. 37만 9,265명이 들었어요. 처음에 발매한 시점에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맨 마지막 날 올랐던 얘기는 뭐야? 이 뒤에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야? 유지 내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이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연륜이 있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꾸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스타성 이외에 음악 자체에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확실하게 이 리스너들한테 우리는 곡으로는 확실하다는 걸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좀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 뭐 얘기해서 뭐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이분의 설명은 뭐야? 그냥 아이유 이러면 설명이 다 되는 거죠. 39만 9,743명이고 이게 아이유의 힘이야. 아이유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아 이건 곡발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2일차가 어떻게 보면 전수 트래킹이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뭡니까? 아이유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처음에 나오자마자 있다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쭉 듣는 거지. 왜? 좋으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가수 바로 아이유였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아이브, 제니, 아이유 이 가수들 위에 있는 가수가 있어요. 신인 가수. 올데이 프로젝트. 장안의 화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통념을 깬 가수. 그리고 이런 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드의 프로듀서 능력. 야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거죠. 지금 이 국내 유니클 리스너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42만 9,333명을 기록해서 최고점의 기록을 드렸습니다. 신인이니까 가져오는 그래프 아니야. 처음에 갔을 때 아무리 뭐 홍보를 해봐야 처음 나온 친구들이니까 이게 그냥 본 거지. 근데 뭐야? 너무 좋아 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2, 3일 차에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좋고 너무 트렌디하고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안 떨어져. 아마 이거 뒤에 뭐 계속 지금도 안 떨어질걸? 지금 계속 갈걸? 이게 바로 테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혼성.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묘하게 남자, 여자 혼성의 하모니들이 아 이렇게 또 배열되면 야 이것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개성이 있고 좋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이게 K-팝 씬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통념을 깬 그룹이다. 신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혜성어 같이 등장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발매됐던 앨범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무엇이냐? 헌트릭스. 와, 61만 7,637명이 피크고 자 그래프 뭐 더 설명하겠어.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30일이 이런 거지 지금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충격적인 건 뭐야? 국내만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다는 거죠. 전 세계가 캐대언의 열풍에 빠져 있다. 뭐 단순히 뭐 이 영화 이 자체 애니메이션 자체가 전 세계에 어떤 공존의 히트를 하는 거는 뭐 두말할 것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곡들이 대중한테 어필하는 강도가 이게 남녀노소, 인종, 지역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지금 1등이라는 얘기야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게 끝이야. 이제 이거를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도 계속 멈추지 않고 보여주는 그 앨범이 뭐냐? 그 앨범이 지금 헌트릭스가 보여주는 이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악 차트로 봤을 때 1위라는 의미보다 K-팝이 글로벌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이런 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데몬 헌터스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그 K-팝 공연장에서 막 응원봉 흔들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1억 명 이상 시청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남녀노소 누구도 K-팝의 이러한 팬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공감대가 돼버린 거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캐대언의 어떤 히트가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크 리스너까지 마감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축은 뭡니까? 앨범 판매량입니다. 이게 뭐 피지컬 앨범 플러스 디지털 앨범의 총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형 아이돌이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 이 가로축은 뭡니까? 이게 글로벌 스트리밍입니다. 글로벌로 가장 많이 청취되었던 노래, 곡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역들이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음원 성적보다는 앨범 성적이 높은 쪽을 우리가 팬덤형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앨범보다는 음원을 더 많이 판매하는 곳을 우리가 대중형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고, 앨범 판매량도 좋고 이 디지털 판매량도 좋은 소위 말하는 모든 아이돌, 여기 있는 아이돌이 가고 싶은 영역이 어디야? 여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 정도 그 많은 팀 중에서 5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인기나 판매량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여기서 위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 텐데 여기에 있는 뭐 여기 그래퍼 작다고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수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점이 있어서 이제 앨범 판매량이 0인 것은 싱글이에요. 아예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잡힌 겁니다. 아일렛은 뭐 이게 싱글이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은 없었고 여기 보니까 약 한 20만 조회수죠?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이런 거죠. 다소지 아일릿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아쉬운 수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운 가수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해프닝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50-50. 여기도 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잘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40만이 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청아는 사실 여기 밖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성적이 있을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반드시 원래 실력 있는 아티스트니까 기원을 해봅니다. 스테이시가 다소 아쉬워요. 원래는 이 안에서도 한 여기쯤 있어야 할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K-팝 어떤 시장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다 좀 떨어지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시의 이 성적 조금 아쉽긴 하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아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 60만 스트리밍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보시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갔다가 음원용으로 갔다가 이제 팬덤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반응이 좋겠죠. 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민니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로 호성적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솔로니까 아이들 어떤 그룹 자체의 퍼포먼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러나 뭐 이 정도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WER 어떻게 보면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앨범 판매량도 괜찮아. 그리고 음원은 원래 괜찮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시는 그룹 QWER입니다. 프로미스 나인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앨범 판매량이든 디지털 판매량이든 좋다는 거죠. 예지는 확실히 이치 멤버들은 팬덤 빠르는 무시를 못해. 원래 전통적으로 뭡니까? 팬덤형 아이돌 그 그룹에 항상 들어갔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지가 여기서 솔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성적은 솔로로서 뭐 굉장히 뭐 잘한 성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자친구는 항상 뭐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아마 디지털 쪽으로 조금 더 이게 되고 있고 여자친구가 계속 고전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잖아. 계속해서 사실은 이 전 때부터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들의 성적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게 저희가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는 사실 조금 약간 요번 앨범 주춤한 거지. 한참 여기쯤 있었어야 되는데 뭐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또 실망할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룹이니까 그리고 워낙 또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도 잘하지만 늘리겠지만 스타쉽이잖아. 이제 이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유. 이게 이렇게 모여있는데 아이유가 좀 어색하긴 한데 사실 이게 못한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잘하는 수치입니다. 예, 디지털도 그렇고 피지컬도 좋고 이게 또 리메이크 앨범이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고 정규는 좀 다를 테니까
그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박스권 안에 있는 아이돌 그룹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고 또 팬덤용 아이돌, 대중용 아이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S 아주 좋아. 여기에 지금 날고 오기는 그룹들이 막 질비한데 말이야. 트리플 S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팬덤용 아이돌 섹터로 진입을 했다. 디지털 판매량은 아직 없는 거지. 근데 뭐야? 팬덤이 어떻게 해? 모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요즘 같은 시절에 이 그 앨범 판매량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대를 저희가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사실 좀 아쉽지. 왜냐면 앨범 판매량은 좋은데 뭐 예전이랑 좀 다르잖아. 예전에는 음원 판매량이 여기 있었고 좀 앨범 판매량이 떨어졌는데 앨범은 유지가 됐는데 지금 디지털 스코어가 생각보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음악 갖고 선보이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엠믹스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항상 이 팬덤용 아이돌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그룹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그 멤버들의 인기 때문에 팬덤들이 많이 집약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음원 성적이 이거 좀 아쉽잖아.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돼? 이게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건데 평균치에서 약간 떨어졌다. 이런 또 아쉬움이 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대중용 아이돌.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보다 이제 음원 판매량이 조금 더 나오는. 딱 미아오는 여기 딱 걸쳤어. 이게 뭐냐면 앨범도 나쁘지 않고 디지털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미아오, 그 다음에 테디의 네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충분히 가야 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 있겠죠. 지수도 좀 국내 스코어에서는 좀 아쉽긴 해요.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숫자지만 워낙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지금 좀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활발한 활동을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완성형 아이돌의 턱걸레스나 모든 게 평균 이상이 됐던 그런 그룹 하츠입니다. 앨범하고 디지털 모두가 만족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무래도 SM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기 좀 있기를 원하셨겠지.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두 번째 앨범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뭐 에스파도 처음에 그랬잖아. 이러다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곡 하나 받아서 팍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완성형 아이돌로 완전히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브가 사실은 뭐야? 디지털로 봤을 때 뭐 여기 어디쯤 있어야 되는 그룹인데 앨범 판매량은 유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디지털의 판매량은 좀 떨어졌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내의 어떤 트래픽들이 좀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걸그룹들이 음원 강세에서 앨범을 더 많이 파는 인지도 있는 가수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그래프가 나오네요. 뭐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성적 발표 안 했는데 그런 식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브 좋았지만 조금 더 이쪽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르세라핌. 이게 르세라핌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야. 사실 이게 완성형 아이돌에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딱 어떤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 면에서 잘했는데 르세라핌이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항상 열심히 하는 그룹이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파다운 스코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네요. 뭐 앨범 판매량이 됐든 그 다음에 음원 판매량이 됐든 해외 인지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글로벌 스트리밍이니까 역시 에스파 잘하셨습니다. 제니는 아무래도 솔로니까 이제 앨범 판매량 기준보다 글로벌 스트리밍 수가 굉장히 좋다. 사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좋은 대단한 숫자거든. 제니, 블랙핑크 멤버들만 사실 기록할 수 있는 스코어다 이렇게 좀 봐도 돼요. 그 중에서 좀 제니는 또 뭐 그 멤버들 중에서도 솔로를 내면 항상 좋은 스코어를 내는 또 그 가수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점은 뭐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혼성이니까 이제 여성 아이돌 쪽에 들어갔지만 올데이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정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다만 이런 게 있죠. 신인이 데뷔해서 이 정도 스코어 찍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찍었는데 올데이 프로젝트가 난리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발매하자마자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팬덤들이 모이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 분명히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 그래프 중에 저희가 소개 안 한 앨범이 하나 있어요. 자, 헌트릭스, 캐데헌. 야, 여기입니다. 사실 1000만이 넘어가는 숫자는 국내 가수 중에서 블랙핑크만이
넘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걸 캐대언이 넘은 거야. 헌트릭스가 1200만.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로. 지금은 여기보다 더 올라갔을 수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OST인데 이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압도적이잖아. 올드이 프로젝트 이렇게 잘했는데 제니가 이 정도 했는데 제니를 훨씬 넘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넘사벽이 넘사벽. 옛날 우리 빅뱅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혼자 여기 있는 그런 그룹 이런 느낌이잖아. 그만큼 이게 대단하다. 다만 이게 뭐 어떤 가수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전 세계적인 흥행 이런 거에 어떤 이제 따라서 오는 어떤 결과라고 좀 보여지지만 자주간 이게 의미하는 게 크고 자주간 이런 여러 가지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탄생하게 했고 환호를 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가수분들한테 한 학기 매우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유튜브에서 그 성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또 되게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많은 리플 남겨주시고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